어제 뉴저지 한인회관에서는 제6차 뉴욕 총영사관 순회 영사 업무와 함께 팩타, 즉 한미 금융정보 교환 협정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내 한인들은 한국에 금융 계좌가 있을 경우 탈루된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자칫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6만 달러의 벌금을 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뉴욕시 현금 자동 입출 금기 ATM에 박테리아 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트럼프 당선인이 주요 내각 3인에 대한 임명을 확정했습니다. 임명된 이들은 하나같이 보수 강경 성향을 띤 인물들입니다. 뉴욕시가 불법적으로 이민법 상담을 하는 업체들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에서 혐오 범죄가 지난해 동기 대비 3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을 단장으로 한 국회 동북아 평화협력 외교단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국회 동북아 평화협력 외교단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한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본사 KBTV를 방문해 포커스인에 출연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KBTV 뉴스9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어제 뉴저지 한인회관에서는 제6차 뉴욕 총영사관 순회 영사 업무와 함께 페타, 즉 한미 금융정보 교환 협정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내 한인들은 한국에 금융 계좌가 있을 경우 탈루된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자칫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6만 달러의 벌금을 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된 소식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금융정보 교환 협정 FATCA가 지난 9월 7일 한국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매년 9월 말에 양국 간의 금융 정보는 자동으로 교환되며 한국은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이자가 지급되는 미국 계좌를 보유한 한국 국민의 금융 정보를 받고 미국은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한국 계좌를 보유한 미국인의 금융 정보를 받게 됩니다. 이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주재원과 유학생,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법인 등이 해당됩니다. 이 한미 금융정보 교환 협정과 관련해 세무상담회가 어제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당초 이날 실시 예정이던 제6차 순회 영사 업무와 더불어 한인 동포들에게 FATCA에 대한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이제 그 FATCA 한미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이 발효가 돼서 곧 한국 국세청하고 미국 국세청이 서로 금융 계좌를 교환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외국에 금융 계좌가 있으면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잘 못하신 분이 계셔서 그거를 이렇게 새로 바로잡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순조롭게 그걸 과거 잘못한 걸 시정할 수 있는지 그런 거로 이제 상담을 오늘 하러 이 자리에 왔죠. 네. 이날 상담에는 미국 내 FATCA 전문가도 함께 했습니다. 한국에 가지고 계시는 계좌는 총 금액이 10,000불 이상 되면 보고하셔야 되고요. 한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대신 한국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할 때는 그 소득에 대한 보고를 하시고 한국에서 대신 세금만큼 공제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중까지는 안 돼요. 대신 보고는 하셔야 됩니다. 이 한미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이 발표되면서 탈세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강화됐지만 미국 내 한인들은 한국에 금융 계좌가 있는 경우 탈루된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자칫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6만 달러의 벌금 등을 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뉴욕시 현금 자동 입출 금기 ATM에 박테리아 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ATM 기계가 박테리아로 들끓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소식은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곳곳에 마련된 현금 자동 입출 금기. 과연 위생 상태는 어떨까요? 뉴욕대학교에서 이번 주 발표한 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브루클린, 맨해튼, 퀸즈에 설치된 ATM기 자판에서 다량의 박테리아균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세탁소나 상점에 마련되어 있는 ATM기의 박테리아균은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발표된 조사 결과에선 실내에 있는 ATM기와 야외에 설치된 ATM기 사이에 박테리아균 검출량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날 공개된 조사 결과는 총 66개의 ATM기에서 샘플을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충격적인 위생 실태에 전문가들은 ATM기를 이용한 후 반드시 손을 깨끗이 닦는 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김예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각을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해 미국을 넘어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당선인이 주요 내각 3인에 대한 임명을 확정했습니다. 임명이 된 이들은 하나같이 보수 강경 성향을 띤 인물들입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주요 내각 3인에 대한 임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법무장관직에는 제프 세션스가, CIA 정보국장에는 마이크 폼페오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마이클 플린이 임명됐습니다. 인수위는 법무장관직에 그동안 거론되던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나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아닌 엘라베마 상원 의원인 제프 세션스를 지명했습니다. 이민 개혁안이나 양형 완화 법안 등에 반대하는 대표적 강성 보수 성향인 제프 세션스는 과거 인종차별 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제프 세션스는 이번 임명과 관련해 내정이 거론되던 어제 기꺼이 이 자리를 받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Well, I'd be honored to be considered, and Mr. Trump will make those decisions. CIA 정보국장에는 마이크 폼페오 캔자스 하원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폼페오 의원은 의료보험 개혁 당시 오바마 케어를 반대했던 주요 인물이며 전미 총기협회 회원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장이 지명됐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국장은 국무장관과 보좌관 중 하나의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왔던 인물로 대선 당시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안보 자문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특히 마이클 플린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주둔 비용 부담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터라 앞으로 한미 군사 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터키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터키 전달식이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은 17일 한미충협회에서 사랑의 터키 전달식을 갖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한인사회 내 단체들에게 터키와 쌀을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은 30년째 이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모든 동포들이 더 이런 쌀과 터키가 필요한 줄 알고 더 힘을 내서 역시 또 좋은 분들이 이렇게 성금을 동참해 주셔서 작년과 같이 같은 금액으로 이 터키와 쌀을 보냅니다. 올해에는 뉴욕 가정상담소와 사랑의 집, 오른손 구제센터 등 13곳에 터키 100마리와 쌀 100포대가 골고루 전달됐습니다. 쌀은 이제 100포대를 가지고 나누고 또 사랑의 터키는 작년에는 40박스가 배달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서 이제 25박스밖에 안 돼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번에 또 배당을 해서 이제 분할하게 됩니다. 한편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은 앞서 퀸즈 롱얼랜드 시티 소재 홈리스 구호단체인 시티 하베스트를 방문해 터키 4,800파운드를 기증했으며 지난 10일에는 뉴저지 잉그루드 소재 세인트폴 교회에서 뉴저지 일원의 봉사단체 25곳에 터키 5,000파운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가 불법적으로 이민법 상담을 하는 업체들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멜리사 마크 비베리토 시회 의장은 17일 뉴욕 이민자연맹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변호사 없이 이민 관련 상담을 하거나 정부의 인가 없이 불법 이민 상담 행위를 할 경우 벌금을 2배로 강화하며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이 원하는 언어 번역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이 같은 조례안을 추진하는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 시행을 선언한 틈을 따 이를 우려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불법 이민법 상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시에서 혐오 범죄가 지난해 동기 대비 3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뉴욕시경 발표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의 올해 뉴욕시 혐오 범죄 건수는 328건이 발생해 지난해 250건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많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혐오 범죄는 백인 우월주의나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 등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오닐 시경국장은 그 어떤 혐오 범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혐오 범죄를 당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는 앞서 이민자 차별과 혐오 범죄 신고 핫라인을 개설해 이민자 차별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새로운 포트 어솔리티 버스터미널, 허드슨 강을 사이에 두고 뉴욕과 뉴저지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터미널을 짓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해결에 도달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책임자로 지정한 뉴욕 뉴저지 항만청의 스티븐 코엔 부청장은 어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다른 이사들은 부청장이 이 프로젝트에 많은 좌절을 느껴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뉴저지 의원들은 뉴저지 의회에서 지정한 책임자인 항만청의 존 디그넌 청장이 제안한 내용에 스티븐 코헨이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비난을 쏟아내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이미 66년이 된 기존의 버스터미널이 낡아 새로운 터미널을 지어야 한다는 점 이외에는 그 어떠한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새로운 터미널을 뉴욕의 서쪽에 짓기로 잠정 결론을 냈지만 이 또한 뉴욕 의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뉴욕 의원들은 뉴욕시 환경과 건강 문제가 우려된다며 새로운 터미널을 뉴저지에 짓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라가디아 공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제 라가디아 공항을 관할하고 있는 포트 어솔리티 측은 이번 연휴 동안에 라가디아 공항을 이용할 예정인 여행객들에게 여행 경보를 내렸습니다. 이는 현재 계속해서 진행 중인 라가디아 공항 공사로 공항 운행에 있어 지연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공항 개보수 공사에 따른 공항 주차장 이용이 제한돼 있어 추수감사절 연휴 공항을 이용한 여행객들의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보수 공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포트 어솔리티 측은 직원용 주차장에 1,800여 개의 자리를 일반 여행객들에게 추가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라가디아 공항을 찾는 35만 명의 여행객들을 유치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맨해튼 미드타운에 위치한 뉴욕 공립도서관이 2억 달러를 투입해 새 단장에 나섰습니다. 16일 정기회의를 가진 뉴욕 공립도서관 NYPL 이사회는 재개발 공사를 위해 2억 달러를 뉴욕시로부터 지원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재개발 공사 프로젝트를 위한 나머지 금액은 사기업들로부터 받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공립도서관 미드타운 지점은 피프스 애비뉴와 40과 9백화점 건물에 위치해 있으며 1970년대에 문을 열었습니다. 해마다 170만 명이 다녀가고 있는 뉴욕 공립도서관의 8층 높이에 10만 스퀘어피트의 공간이 마련되고 좌석이 1,500개가 늘어나 현재보다 30% 이상의 공간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2017년 말에 시작되는 리모델링은 2019년 내에 완공돼 재개장할 전망입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맞아 칠면조 요리 등 연말맞이 요리법을 문의할 수 있는 콜센터가 인기입니다. 특히 올해는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문자 문의 서비스도 추가됐습니다. 이 소식은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리노이주 네이퍼빌에 위치한 버터볼스 칠면조 콜센터. 이 업체는 35년째 칠면조구이 레시피 등 연말연시 요리법에 대해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땡스기빙 연휴에 칠면조 요리법에 대한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We save so many people from total disaster, and we're here to help them have a really stress-free holiday. 1981년부터 시작한 칠면조 요리 상담 서비스는 올해는 50명의 요리 전문가가 10만 건 이상의 요리 문의 전화에 답변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요리법에 대한 문자 상담 서비스와 소셜미디어 상담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People are on their speakerphone, or they're texting, or they're emailing us, or they're talking to us. So they reach us wherever they are, and we're here to talk to them wherever they are. 칠면조 요리 문의 상담은 12월 말까지 제공됩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계속해서 한국 소식 이어갑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는 현재 구속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한국 시각으로 18일 오후 4시, 뉴욕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 2시에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친척집 인근에서 장 씨를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장 씨는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진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자신이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승마 선수 출신인 장 씨는 최 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동계 스포츠 분야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장 씨를 48시간의 체포 시한인 20일까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한국의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의 18일 계엄령 발언을 놓고 여야와 청와대 등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가르쳐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을 시켜 물리적인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최근 국정 재개에 돌입한 박 대통령이 최순실 파문 국면 돌파를 위해 계엄령 선포 등 극약 대응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사회 질서가 교란됐을 때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국회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 외교단이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안보 담당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외교단으로 방문 중인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에 오셔서 지금까지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인물들을 만나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일정들이 어땠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지난 월요일 날 낮에 도착을 해서부터 뉴욕으로 워싱턴으로 왕복을 하면서 아주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하루에 7타임씩 사람들을 만났어요. 예, 그 중에는 이 뉴욕에서 만난 외교협회의 하스 회장이라든지 또는 전 유엔 대사였던 볼튼, 그 볼튼 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무위원 1순위라고 거론도 되고요. 또 이 상원의 아태 소위원회 위원장도 만났고 하원의 외교위원장이 로이스 에드로이스도 만났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 트럼프 당선인 캠프, 지금 인수위원회에 계신 분들, 또 캠프에 있었던 분들, 입각 대상에 오르내리는 분들 주로 많이 만났습니다. 네, 만나보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한미 관계가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왔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통령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의회와 같이 협력과 견제 속에서 운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큰 안보나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거다. 만나는 분들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 더 긴밀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들이 많았고요. 다만 통상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변화가 좀 있을 거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많아야 한 20% 정도 변화를 준다라고 하면 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이런 것을 느꼈어요. 사업을 쭉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업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앞으로 한미 관계에 있어서 협상할 일들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여러 카드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줄 것은 명확하게 주면서 받을 것은 또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 이런 카드들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했고요. 또 이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이 가정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행복.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분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또 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안 여쭤볼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한국은 뭐 퇴진, 하야 이런 키워드들이 계속 네. 장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참 우선 먼저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저부터 집권당의 한 중진 의원으로서 대통령께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막지 못했던 것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뭐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주말마다 촛불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는 1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 현장에 저도 직접 나가 봤는데 이것은 제가 그 시위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당히 성숙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100만 명이 모였는데도 한 건의 어떤 폭행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또 나오신 분들이 세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또 지역, 모든 지역에서 또는 이념의 차이 없이 여당도 야당도 많은 사람들이 야당을 보수 진영의 사람들도 또 진보 진영의 사람들도 함께 나왔고요. 또 계층의 차이 없이 다 나왔었고요. 그야말로 그렇게 나와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봤는데 그분들의 요구는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이 자존심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요구들이었고 그러면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국민적인 소리를 우리 정치권에서 그것을 헌정 중단 없이 국정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혜를 모아서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헌정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야 합의해서 거국내각 만들고요. 또 가능하다라고 하면 새롭게 이게 이제 이런 사건이 역대 정권마다 계속 비선 실세들이 있었고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늘 있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 국정을 농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최순실 사건은 그게 극단적으로 나타난 건데 이제는 대통령 중심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이러한 권력 집중의 이 체제는 이제는 우리에게 안 맞는다. 이 시대에 맞는 권력을 분점할 수 있는 이런 제도 개혁을 해야 되겠다. 개헌을 해서 개헌된 헌법하에서 새롭게 체제가 출범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사실 국민들이 가장 좀 분노하고 좌절했던 건 정유라 씨 때문도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좀 나도 성공할 수 있고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위는 다 누군가의 힘으로 움직이더라. 이런 좌절감이 사실 국민들한테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갑질 사회에 대한 분노들이 많았고 또 흑수저, 금수저, 뭐 은수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정유라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극단적으로 표출이 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시스템서부터 바꾸고 교육제도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봐요. 혁명적으로. 그렇게 해서 처음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어떠한 신분이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자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회의 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마음이 좀 무거우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1월 18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테네시주에서는 2살 배기 아이의 생일 파티에서 무장 괴한들이 총기를 난사해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저녁 6시경 테네시주 다이어스버그의 한 가정집에서 2살 난 남자아이의 생일을 축하하는 도중에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명의 괴한들이 현관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접근했고 이들은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한 뒤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21살 된 여성은 사망했으며 다른 6명도 총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숨진 여성은 생일의 주인공이었던 2살 남자아이의 어머니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가슴에 총을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상을 입은 이들 가운데 6살 소녀는 현재 중태로 소녀는 파티에 참석한 손님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 용의자들의 범행 동기나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맨해튼의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서 자전거를 타던 남성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제 정오경 브로드웨이의 웨스트 88번가 북쪽 방면에서 한 트럭이 주차되어 있는 차를 피하려고 핸들을 틀었다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59살의 남성을 쳤습니다. 피해 남성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사망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경 플러싱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여자 아기를 포함한 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화상 피해보다는 화재로 인해 건물에 가득 찬 연기를 들이마셔 생긴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은 팔센스 블루버드의 포노노크 하우스에 위치한 아파트 1층에서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불길은 1층 위로 번지지 않았지만 연기가 온 건물로 퍼지면서 특히 2층에 거주하던 주민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방관들이 진압에 나서면서 불길은 1시간 만에 꺼졌으며 화재 원인은 아직까지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경찰은 맨해튼 웨스트빌리지에서 한 여성의 얼굴에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뿌리고 여성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남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화요일 오전 2시 15분쯤 호레티오와 그리니치 스트리트 인근에서 있던 33살 여성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 여성의 얼굴에 알 수 없는 물질을 분사합니다. 이후 여성이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챈 뒤 제인 스트리트 방면으로 도주했습니다. 여성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5피트 9인치의 신장을 가졌으며 당시 검은 재킷과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채권 가격 하락을 우려한 기업들이 앞다퉈 채권 발행에 나서면서 올해 글로벌 채권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부풀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번 주까지 전 세계 정부와 기업 등의 채권 발행액은 6조 달러에 달해 연말이면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울 전망입니다. 마이클 펜스 미 부통령 당선인이 워싱턴 정계 경험이 전혀 없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보완해 미 정치 사상 가장 강력한 부통령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전망했습니다. 펜스는 워싱턴 정가의 초심자인 트럼프의 역할을 상당 부분 보완하거나 대신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 정가에 익숙한 인물인 펜스를 전면에 세움으로써 정가의 불안감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회동은 민감한 현안 논의보다는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7일 90분간의 회담 후 페이스북에 아베 총리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을 올리고 아베 신조 총리가 내 집을 찾아 위대한 우정을 시작하게 돼서 즐겁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도 두 사람이 느긋하고 차분하게 흉금을 터놓고 솔직히 얘기했다며 이번 회동이 트럼프 당선인과 맺는 신뢰관계의 시작임을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18일 지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국제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비상사태는 지난 2월 1일 선포된 이후 9개월 만에 해제된 것입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약 30개국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시간제 노동자들이 시간당 최저임금 $15 보장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파업을 단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오헤어 공항에서 수화물 운반과 기내 청소, 공항 건물 관리, 휠체어 서비스 등을 맡고 있는 시간제 노동자들이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친 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의 일부 생산 라인을 미국 내로 옮겨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으로 빠져나간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여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의식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조작으로 거액의 벌금을 물었었던 독일의 자동차 업체 폴스바겐이 3만 명을 감원하는 등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폴스바겐은 향후 5년 동안 3만 명의 직원을 줄이는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아마존은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범위를 약 200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도 온화한 날씨는 계속됐는데요. 종일 맑은 하늘 드러났습니다. 현재 밤 기온 50도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뜻한 가을 날씨는 주말인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내일 오전 중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볕이 내리쬐 낮 기온 62도로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늦은 오후부터 구름량이 많아지다 저녁에는 잔뜩 흐리겠습니다. 자정전후로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포근한 가을 날씨도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일요일부터는 거센 바람이 불며 날이 무척 쌀쌀해지겠습니다. 초겨울 날씨를 보여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49도에 머물겠습니다. 뉴욕은 밤에도 대체로 구름 낀 가운데 36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매서운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2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낮 기온이 50도 초반에 머물러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본격 초가을 날씨가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온화한 가을 날씨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번 일요일부터 무척 쌀쌀해집니다. 내일은 올가을 마지막 포근한 날씨가 될 것으로 보여 내일 낮 동안 산행 떠나셔도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8일 보내드린 KBTV 뉴스9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